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인터넷에서 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요. 예약 구매율이 1위라는 세이노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명이 세이노라서 일본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이노,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라, 세이노라는 뜻이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데 지난 2001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글과 유튜브들을 통해서 이분의 주장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수많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통찰력으로 한국의 부자 아빠라고 불리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가난을 경험하기도 했고 군 제대 후에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서 입시영어 학원, 번역, 의류, 정보 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무역업 등 업종을 바꿔가면서 사업, 부동산, 증권 등으로 수많은 자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허드렛 일부터 제대로 해라.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자존심이 세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성경에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온다. 낮은 곳에서 걸레를 누구보다 먼저 잡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치울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번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복을 입고 밑바닥 일을 하곤 했다. 그래야 일 전체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허드렛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당신이 허드렛 일은 당신보다 못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당신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고 돈을 벌고 싶다고 꿈 깨라.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것과 좀 반대되는 글을 접한 적이 있어요. 어느 직장이나 사업장이든 잡일이 있죠.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잡일들을 떠맡아 하다 보면 동료는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는 핵심 업무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당신은 잡일에 시달려서 제자리에 맴돌다가 허우적될 것이다. 이런 요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누구나 잡일보다는 좀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업무를 잘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일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이나 잡무를 내가 먼저 나서서 확실하게, 아니 오히려 즐겁게 기꺼이 해내는 사람은 핵심 업무도 확실하게 잘 해낼 확률이 높죠. 반대로 허드렛 일을 하찮게 여기고 또 요령 피우는 성향은 핵심 업무에서도 그 태도의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더라고요. 사회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미래에 무슨 일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정치, 문학, 역사, 종교 서적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부터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을 먼저 갖추고 교양을 닦으면 안 될까?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박찬호가 연습은 안 하고 교양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회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미친 듯 하면 장담하건대 내년엔 벅찬 가슴을 갖게 된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꿔라. 새 길에서는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죠. 이럴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은 뒤따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현실적인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무래도 추상적이 되기 쉽지만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일이라는 건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릴 능력이 확보된 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니까요. 몸값 높이는 법. 당신이 일한 대가에 대한 법칙 2개가 있다. 첫째, 당신이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국물도 없다. 대가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세상은 절대로 당신의 그 각오를 먼저 믿어주지 않는다. 둘째,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처음에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사람들은 겨우 몇 개월 열심히 해보고는 실망해 곧 일하는 본성을 드러낸다.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는 잊어버려라. 일의 질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두어라. 몇 년 후에 받게 될 대우에 걸맞는 일솜씨를 지금 먼저 보여주어라. 부자가 아니라면 가진 것은 몸과 시간밖에 더 있겠는가. 그것들을 바쳐 일의 질을 높여라. 물론 투여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대가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곧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의 몸값은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그 몸값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의 종잣돈이 된다. 동료들의 야유와 시기가 부담스러워지기도 할 것이다. 홍쥐를 시기하는 팥쥐는 언제나 있는 법이므로 무시하라. 적어도 5년 후에는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접시를 하나 닦아도 물기 없이 깨끗이 닦는 사람.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침대뽀도 남달리 열심히 접던 사람. 놀이동산에서 어린이 고객을 가족같이 대하던 사람. 이렇게 남다른 태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남다른 결과를 맞이하더라고요. 좋은 태도로 꾸준히 일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기도 하단 말이고 또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쟁을 피해가라. 나는 내가 천재가 아니듯이 내 딸들도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가 학교 생활을 싫어하고 암기 과목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듯이 내 딸들도 그럴 것이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한두 명뿐이기 때문에 딸들에게 무조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집에서 자녀를 어학연수 보낸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따라하는 부모가 아니다. 나는 개근상을 받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꺼려한다. 딸들이 개근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딸들에게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성실한 사람은 직원으로 뽑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싫다. 미친 사람이 좋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다. 나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 방식을 최고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내 딸들을 가르치면 치열한 경쟁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자녀가 그런 경쟁에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고? 당신은 이겼는가? 만약 이겼다면 지금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여유로운가?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다고? 도로 굴러내려올 바위를 낑낑거리면서 밀어올리는 시지프스를 나는 존경하지 않는다. 내 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재봉틀과 컴퓨터 그래픽을 좋아해 익혀왔다. 앞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과 10년 후 디자인 분야에서 경쟁해 이길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성공 확률이 90%는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핵심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경쟁자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그들을 피해가라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를 보내면 산업화 시대 교육 방식에 얽매여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창 즐거울 나이의 어린아이들부터 온갖 학원 일정 따라다니는 게 참 안쓰러워 보이지만 막상 학교를 보내는 부모 입장이 되면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실한 습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이런 건 가르쳐야지 생각했는데 이분은 여기에도 say no, no라고 하시네요. 지금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학과 공부, 언어 수리를 강조하잖아요. 그야말로 이것들은 산업화 시대의 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이죠. 더군다나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일이 뭘까?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게임 좋아하는 아이 게임으로 유튜브를 한번 시켜볼까? 아예 공부만큼 게임을 열심히 하게 해서 프로게이머를 시켜볼까? 태블릿으로 이모티콘이나 일러스트를 가르쳐볼까?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에게도 대체되지 않을 경쟁이 적을 만한 그런 분야가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당신의 모든 목표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정해야 한다. 10년 후, 2년 후도 너무 길다. 오직 내년에만 관심을 가져라. 영어 공부나 컴퓨터 익히기도 마찬가지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보다는 당장 중학교 기초영문법을 2개월 이내에 독파하겠다거나 컴퓨터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엑셀을 끝내겠다. 이런 세부 목표를 가져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올 한 해를 운동, 유튜브로 정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시작했던 수영이 너무 즐거워서 매일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수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책 읽으면서 소통하는 유튜브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라면 2월 한 달 동안 주 5일 기준으로 수영과 유튜브를 매일 한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수영으로는 대회에 나가거나 라이프가드 자격증도 따고 싶고요. 유튜브는 구독자 10,000명 목표입니다. 아직 연초인 만큼 여러분들도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